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이 무역선들, 상선들을 압박하고 또 납포하고 있는 이란이 급기야 항공모함을 진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동형의 항공모함 한 척을 더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만 내부에 아이젠하워 항모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젠하워 항모 한판 붙어보겠다는 건지 이 이란이 만든 항공모함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이 라인을 폐쇄했던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그리고 M777 155mm 견인야포 생산 재개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뭔가 우크라이나 관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레일건 소식인데요. 일본이 마하 6.5급의 레일건 시제품을 제작하고 차량 탑재를 추진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수단이 AN-12 수송기를 개조해 폭격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이 1차 대전식의 폭격으로 인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 차량 탑재가 가능한 이동식 레일건 시스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하 6.5의 속도로 320g의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1회 충전으로 120발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전에 배치될 경우 이동식 대전차 무기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공군 제388 전투비행단이 사고로 손상된 F-35 기체 2대를 연결해 재생하는 일명 프랑켄버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4년 엔진 화재로 전방 동체만 온전하게 남은 AF-27 기체와 2020년 전방 랜딩기어 고장으로 후방 동체만 온전하게 남은 AF-211 기체를 결합하는 작업인데 과연 이 작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차세대 155mm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던 가운데 돌연 이스라엘 변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로마름이 이스라엘 LV 시스템즈와 아트모스 2000 자주포 현지 생산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AT-5 훈련기 겸 경공격기 개발로 자신감을 얻은 대만이 자체 기술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F-35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과연 대만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단 공군이 낙후된 구소련제 수송기 AN-12를 폭격기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군 공격을 위해 내부 화물창에 탈착식 롤러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고 여기서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무차별 투하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레일건 이 전력으로 자기장에서 콱 쏴버리는, 튕겨내버리는 그런 포죠. 그래서 전기가 아주 강력한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 트럭에다가 탑재를 한다? 그런데 그 트럭에는 이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배터리로 이걸 구동한다? 야, 그런데 그 한 번 충전하면 120발을 쏜다? 그리고 속도가 무려 마하 6.5. 일반적인 전차포탄 날탄 마하 한 4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마하 4에서 5보다 더 빠른 마하 6.5 같으면 비록 320g의 아주 작은 무게지만 이게 또 속도가 가져가 되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더 강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한 전차는 격파할 수 있고 장갑차는 그냥 압살해버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120발 쏠 수 있는 그 전력을 배터리에 집어넣어서 트럭에 탑재한다. 정말 놀라운데요.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2대의 사고 F-35를 붙이고 있는 미국인데요. 이게 이제 초창기형이에요. AF-27이니까 27호기 좀 되겠죠. 그러니 이게 사고로 후방 동체를 잃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고로 전방 랜딩 기어가 잘못돼서 전방 이 기수 부분을 잃었어요. 이걸 이제 두 개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물론 버전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버전이고, 여기는 블락 2, 3 정도 되는 버전이고, 이걸 이어 붙여서 소프트웨어 이제 연결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독수리가 엔진 룸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독수리 크니까, 그래서 엔진 다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전자기기 다 태우고 해서 우리 F-35 한 대 지금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리 비용이 1,400억 원. 새로 한 개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래서 포기하기로 했는데, 자, 이거 보니까, 야, 참, 우리 그렇게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붙이는 가격이 또 새 거 사는 가격하고 또 다를 바가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요. 아무튼, 이 프랑켄버드, 프랑켄슈타인처럼 이어붙여서 만든 그런 버드, 전투기다 이 말이 되겠죠. 과연 프랑켄슈타인처럼 공포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LV 시스템스 이스라엘입니다. 루마니아가 대규모 현대화 개조 작업에 들어가 있죠. 군을. 그러면서 나토와 호환될 수 있는 포탄, 탄약 등으로 이렇게 만드는 포, 전차로 바꾸는 이 작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이제 이렇게 유력했는데, 아니 갑자기 지금 LV 시스템즈와 아트모스 자주포 협력 사업 MOU,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LV 시스템스는 부품 국산화율 50% 이상 보장해준다. 그리고 현지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물론 MOU야 뭐 양해각서니까 각서야 뭐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계약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를 생산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뭔가 좀 사업관리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려를 해봅니다. 대만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 물론 여기 있는 건 5세대가 아니고 3세대 전투기, 이 경국 전투기죠. 그런데 이 대만이 생산하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기술적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 경국을 한번 개발했다고 해서 갑자기 5세대로 전파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A사 레이더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대만은 중국의 어떤 그 압박으로 인해서 엔진 수급 제대로 안 될 텐데, 그러면 어쩌면 엔진까지 자체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그리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센서 퓨징 해야 되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걸 대만이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물음표가 남는데, 아무튼 뭐 이 중국은 J-20 그리고 J-31로 명명될 이 해군용 이런 두 종류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고 또 실전 배치하고 있고 개발 완료했죠. 그런데 대만은 스텔스기가 없고 F-35를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고, F-16V까지만 허용해 주는 것이고, 이러니 이제 중국의 스텔스기와는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자적으로 만들자라고 선언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국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만인데요. 잘 될지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 AN-12라고 하는 뭐 조그만 이 뭐 프로펠러가 좀 4개가 있지만 C-130 이런 것보다 훨씬 작아요. 조그만 프로펠러 수송기인데 수단이 반군 폭격하려고 여기를 폭격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폭격을 하려면 뭐 융단 폭격기를 하더라도 조준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이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뒤에 후방 램프 열고 500파운드 폭탄, 500파운드는 뭐 200kg 넘으니까 사람이 들 수는 없으니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가지고 조종사가 야, 저 밑에 보인다, 떨어뜨려 해서 내가 자리 잘 잡을게 해서 이제 조종사가 막 자리 잘 잡고 비행 여기 방군이 있으면 요렇게 가고 자 떨어뜨려. 그럼 이제 떨어뜨리면 이게 되나요? 완전히 1차 대전 스타일 아닙니까? 1차 대전에 밑에 위에서 보고 이렇게 폭탄 한 발씩 떨어뜨리는 딱 그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 라는 건데, 아우 수단 정말 황당합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우방국 공여를 전제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와 M777 견인 곡사포 생산 라인을 다시 연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에 우선 납품된 뒤 기존 물량을 밀어내는 식으로 우방국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BAE 시스템즈에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와 M777 견인 곡사포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업체는 몇 년 전 폐쇄됐던 생산 라인을 다시 열고 장비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BAE 시스템스 톰 아스널트 전무이사가 현지 시각 12월 6일 밝혔습니다. 아스널트 이사는 미 정부에서 브래들리와 M777 공급 주문이 들어와 이들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 장비는 몇 년 전에 생산이 종료돼 라인이 폐쇄됐지만 이번 주문에 따라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이 작업은 단기적, 길게 보아도 중기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이전된 물량을 채워 넣는 것이 우선 목표이고 미 육군의 장비 공급이 이루어지면 이들 중 일부는 FMS를 통해 우방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186대의 브래들리와 198문의 M777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AE 시스템즈는 미 육군 재고에서 빠져나간 수량만큼의 물량을 생산하되 일부 장비를 현대화한 장비들을 미 육군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래들리와 M777 생산 라인이 복원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물량을 공급할 여력은 물론 브래들리 장갑차의 정비를 위한 부품 공급에도 여유를 갖게 됐는데요. 과연 얼마만큼의 브래들리와 M777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공급될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참 이 우크라이나가 안타깝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 그 국가재건 예산까지 해서 600억 달러 정도를 의회에 신청했는데 그게 또 안 돼서 100억 달러 정도로 줄여서 또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부결됐죠.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어요. 민주당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해주는,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브래들리 이 보병 전투장갑차 그리고 M777 155mm 견인 곡사포 생산 라인 끝났어요. 이걸 다시 생산 라인을 열어서 다시 생산한다 라는 건데 왜 지금 미군 지장물자가 있었던 거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많이 줬으니 그걸 다시 채워 넣는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본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안 끝나면 결국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미군은 자신들이 전쟁에 쓰려고 시장해놨던 물량들을 우크라이나에 빼줬으니 그걸 채워 넣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장갑차, 새 포를 육군 또 해병대에 주고 그게 쓰던 걸 이제 시장으로 다시 돌려서 채워 넣는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FMS로 우방국에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브래들리나 M777을 지금 새로 살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FMS다 그 말은 뭐냐? 미군이 구매하는 가격 그대로 동맹국 우방국에 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는 돈 받고 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짜였는데 앞으로는 차관 스타일이든 뭐든 간에 돈 받고 판다 이 말이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우크라이나가 점점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보내자 이란이 오는 10일부터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 항모 전단 앞에서 무력 시위성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는 미 항모에 직접 맞서기 위한 이란 최초의 항공모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화물선을 개조한 신형 항공모함 샤히드 바게리를 진수했으며 의장공사와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해군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란 반달 아파스 해군 조선소 인근에서 활동하는 이 소식통은 12월 5일 아침에 조선소에서 샤헤드 바게리가 진수됐으며 이 배에는 비행갑판은 물론 스키 점프대까지 설치되어 있다라며 몇 장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란이 처음에는 드론 항모라고 소개했다가 현재는 해상전진기지라고 분류를 바꾼 마크란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선박인 샤헤드 바게리는 선체를 크게 확장해 경사갑판과 스키점프대를 설치한 함정입니다. 이 배의 원형은 컨테이너선인 페라린으로 길이 240.2m, 폭 32.2m의 상당한 덩치를 자랑하는 배인데요. 이 배는 2000년 취향에 장거리 화물선으로 사용되다가 2020년에 이란 해군에 매입된 뒤 2022년부터 해군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받아왔습니다. 이란은 이 배에 넓은 비행갑판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함수에는 스키점프대까지 배치하는 등 상당한 개조를 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 배에서 기존의 소형 레일 발사식 드론은 물론 이착함이 가능한 중대형 드론에다 헬기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배를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즉 항공모함이라고 분류하며 동형함 2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란의 드론 항모가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 초대형 항모와 맞대결하는 그림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 배인데요. 스키점프대 여기 있습니다. 네, 스키점프대에 있는 항공모함 많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처럼 스키점프대가 있어요. 와, 색깔도 군용 색깔 딱 도색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마스트. 예, 마스트 아직 완성은 안 됐네요. 비계에 설치하고 지금 뭔가 구조물 설치 작업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이 공개되고, 그리고 이 사진 공개됐어요. 진수되어서 실험 중인 겁니다. 지금 터그보트 끌고 가죠. 네, 앞에 스키점프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또 마스트 만들고 있어요.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 자, 이걸 그러면 하늘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도대체 이 스키점프대, 아니 화물선에, 여기 이제 화물선 고유의 이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함교. 근데 화물선은 배가 있으면 배 중간에 이렇게 함교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항공모함은 이 아일랜드가 옆으로 비껴서야 이 갑판을 전부 활용해서 이착륙 다 하는데, 이건 지금 여기를 막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이 스키점프대가 있거나 말거나 간에 어떻게 이착함을 하겠단 말이냐. 그래서 위를 한번 보자.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금 여기다가 옆이 이만큼이나 지금 끄집어내어서 앵글드 덱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급한 사선으로 이착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놀라운 게, 이 배가 원래 컨테이너선인데 여기 함교가 있으면 배의 밸런스는 이 함교 중심으로 밸런스가 맞춰져 있겠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배로 치면 좌현에 이런 큰 구조물을 설치하면 배가 좌현으로 좀 기울지 않겠습니까? 밸런스가? 그러면 이 우측, 우현 내부에 뭐 콘크리트,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우리 울산함 만들 때 콘크리트 넣어 라고 해서 밸런스 맞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콘크리트 어마어마하게 넣어서 밸런스를 맞춘 건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샤헤드 136 같은 드론을 이착함시킨다. 자, 이건 겁니다. 그래서 해상 초계도 하고, 해상에서 공격도 하고, 해상 전투도 하고, 뭐 이런 진짜 항모로 만들겠다. 지금 드론 항모 있죠. 지금 튀르키예가 원래 F-35 탑재하려고 만들었던 경항모 아나돌루 F-35 못 들어오니까 결국 이제 드론 항모로 쓰려는데, 거기 들어가는 드론들은 바이락타르사에서 제법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샤헤드 136 같은 거 뭐 이런 거 탑지 않아? 아무튼 이 미국이 아이젠하워 항모를 집어넣었는데 우리도 항모 있다니까 하면서 보여준 게 지금 이건데요. 그래도 이거는 그동안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 진짜 항모 같아요. 그래서 이 샤헤드 바게리 건조 현장 시찰 중인 이란 정부 고위급 간부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진짜 넘어지지 않고 좌측으로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 똑같은 거 한 척을 더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